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관검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영상을 촬영해드리고 있는 현재 시각은요, 2월 24일 화요일 장마감 이후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장 초반에도 그동안에 있었던 급등세가 이어지는 줄 알았으나 어떻게 됐죠? 18,650원 딱 맞고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흘러내리나 싶더니 또 여기는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차트 형태를 분봉상으로만 놓고 보게 돼도 많이 좀 헷갈려요. 그동안의 상승 랠리를 기분 좋게 즐기고 있다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급등하고 올려주었으면 좋았겠지만 결국에는 종가상의 위치가 어제의 위치 구간이랑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이 구간에서 많이들 털리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외치고 있죠. 적어도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선배님들한테 우리 기술 정확하게 여기까지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도 제가 어디 구간이요? 상징적인 구간인 5만원까지는 노려봄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 있어서 항상 가파르게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이런 조정들이 한 번씩은 나와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조정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흔들릴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기술의 상승세에 이상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시면 자, 이분법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없다에 더 가까워요. 왜냐?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 자체는요, 사실 요즘 원전이 이 섹터 자체가 너무나 강한 이 상승 추세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런 이 기조를 알고 세력들이 이제 출발을 시킨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세력들도 이제는 시작을 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작했으면 어떻게 돼요? 끝장을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 단기적으로 우리가 2만원대 구간 부근에선 조심할 필요는 있겠으나 혹여나 2만원이 끝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아니다. 충분히 더 갈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항상 선배님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하는 명분과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우리 기술을 보유하면서 축제를 즐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물량을 많이 털리시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혹여나 제 영상을 시청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물량을 많이 뺏기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다 같이 한번 또 외쳐보겠습니다. 어떤 거죠? 네,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는 매도 금지를 열렬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절대로 세력들한테 물량을 뺏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께도 이 추천 영상으로 떠서 유튜브 정책상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 영상으로 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한 번의 힘을 모아서 웅축시킬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모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올라가는 구간들에서 이탈이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지금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선배님들께서 바로 구독, 좋아요, 매도 금지 남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거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계속해서 올라가던 우리 기술에 어떻게 보면 제동이 걸린 거다라고도 해석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냉철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털었을까? 라고 질문을 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는 아주 극소량은 이탈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종착지는요, 여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수급만 보시게 돼도 티가 딱 나요. 자, 이 수급 편향을 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 기술은 외국인의 동향을 체크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이 외국인이라는 게 진짜 삼전이나 하이닉스에 들어오는 그런 이 종목의 가치를 보고 들어오는 그런 외국인들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이런 생리를 잘 아는 이 외국인 창구를 소위 말하는 차명 계좌를 사용한 검은머리 외국인, 즉 세력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자, 오늘 순매도세 어땠습니까? 80만 주가량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거래량도 올릴 때 보면 9,200만 주가량 터졌을 때 이 외국인 창구로 800만 주를 매수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3,400만 주가량 터졌을 때 이때도 투자 경고 지정 2차 지정됐을 때 기계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끌어내리려고 330만 주가량 크게 매도하면서 개인분들의 이탈을 유도했던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죠? 대략적으로 80만 주가량 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이 구간에서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이제
밑으로 쭉 흘러내린다. 이게 아니라 세력들이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 이 개인분들을 솔직히 죄송해요. 다 태우고 올리지는 않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분들은 웬만하면 전부 다 수익 중이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을 다 태워서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들이 원하는 목표 지점은 있겠죠? 하지만 거기까지 데려가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중간 개미털기는 한 번씩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개미털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차트상으로 한번 볼까요? 장 초반에 급락했어요. 분봉상으로. 그리고 나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물량을 좀 던지기는 했겠죠? 그들이 하는 운전 방식에 오늘은 내리는 날이었다라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특정 구간에서 다시 거래량 엄청나게 터져주면서 말아 올려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누워버리는 형태로 오늘 장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만약 물량을 전부 다 털어내고 자 이제 엑시트 탈출하는 그림이었으면 분봉상 차트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겠죠? 제가 항상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우리 기술이 어떤 종목이요? 바로 휴림 로봇이랑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만약 진짜 이 꼭대기에서 물량을 다 털고 나간 거라면요, 자 여기 26,600원까지 찍고 나서 여기까지 빠지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몇 퍼센트예요? 고점에서 자 저점까지 찍어보면 50%가량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지는 이 구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오늘 구간은 솔직히 뭐 다른 영상들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자 세력 이탈했다, 이제는 뭐 타점 잘 잡고 대응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사실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결국 지금의 위치가 어제 종가상의 위치 부근을 딱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력들이 개인분들한테 선택지를 주는 거죠. 야, 우리가 당분간 이 구간에서 옆으로 누워버리는 이 횡보 구간을 만들 생각인데, 너네가 일단은 다 수익 중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구간에서 웬만하면 털고 나가라. 여기서 이만큼의 변동성을 보여줬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일단 다시 한번 차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은 또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는 있겠다. 근데 누차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술이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기술이 끝났느냐? 이거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죠. 왜냐면 주식이라는 거 자체는 사실 일방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없기는 합니다. 그동안에 어느 정도 올라와준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깊게 올라왔죠. 많이 올라와주고 나서 투자 경고 지정되고 매물 소화하는 시간 가졌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2차 지정됐으나 당초에 예상했던 자 기본적인 패턴과는 다르게 또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옆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이런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자, 그리고 세력 입장에서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투자 경고에 지정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경고 다음에는 위험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자, 이 경고라든지 위험이라든지 두 가지 다 종목 자체가 상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과열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거래소에서 주는 제재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 위험 단계까지 가게 되면 거래소에서 주는 제재 자체가 또 많아집니다. 종목이 또 많이 올라가고 너무나 빨리 올라가고 있으니까 보통 거래 정지를 빈번하게 발생시킬 수도 있기는 해요. 자, 근데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상황에서 위험까지도 보낼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또 너무 많이도 올라간 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또 한번 옆으로 쉬어줄 타이밍이 왔습니다. 단순히 그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걱정하실 필요 있다 없다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기술이 혹여나 조정이 나온다 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런 구간들 잘 잡아서 추매 타점 비중을 늘려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자리를 주면 받아가면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옆으로 좀 누우면서 가는 이런 기간 조정의 형태로 투경 풀고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영상 시청하시면서 물량 뺏기지 마시라고 구독 버튼 지금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매도 금지도 꼭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선배님들의 이 기운이 다 한 군데로 뭉쳐서 다른 분들께도 추천 영상으로 뜨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자주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도 좀 민망한데 너무 많이 부탁을 드려서, 그래도 다른 분들이 꼭 시청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눌러주셨다면 감사하고 바로 또 말씀을 이어서 드려보자면, 죄송해요, 혀가 또 좀 꼬이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또 정리를 해보자고요. 우리 기술 누차 말씀드리지만 얘는 대장주입니다. 원전 섹터 대장주인데 사실 실질적인 시총의 의미에서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은 맞겠죠?
다만 우리 기술은 어떤 부분에서 상승률에서 대장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이 원전 섹터가 지금 상황이 너무나 좋잖아요. 아시다시피.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기사를 하나씩 또 읊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돌고 돌아 신규 대형 원전 짓기로. 국내의 정책이요. 기존의 친환경에서 이제는 원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전 섹터가 지금 수급이 들어와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들,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뿐만이 아니죠.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상기시키는 용도로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좋은 내용들이 나오자마자 원전을 새로 짓고 이제는 추가 2기까지도 더 지을 수 있겠다라는 내용들도 나왔었죠. 자, 기존의 2기에서 2기를 더하는, 자, 더블로 좋은 내용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 좋은 내용들도 있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에다가 원전을 지어줬잖아요. 자, 두코바니 5호기, 6호기 건설 이거 관련돼서 이거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약이 다 나온 건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2기까지도 우리나라랑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추가 원전을 2기 짓는 건 기존에 이 수주를 받았던 한수원이 우선 협상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2개를 더 지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 좋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또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랑 또 거래를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거래처가 누구예요? 공시 내용 자주 보여드리죠. 비안전개통 DCS라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공급 계약을 이제 받았던 누구? 우리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도 있지만 우리가 또 며칠 전부터 이제 스멀스멀 올라와서 걱정을 냈던 게 뭐였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관련 위법 이슈였죠. 그래서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이 각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10%든 15%든 계속해서 얘기하던 게 이게 위법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아니나 다를까, 자, 이 대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오케이, 일단은 내가 진 거 알겠는데, 자, 이거 가지고 니네 장난친다? 그러면 더 높은 관세를 마주하게 만들 거야 라고 지금 현상 유지를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눈치챈 누구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대미 투자, 자, 이행한다. 일단 그대로, 자, 예정대로 간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혹여나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로 인해서 대미 투자가 엎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미국과 한국 이 양국 간에 이 정치 얘기는 웬만하면 안 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정부가. 그렇다 보니까 대미 투자는 일단 그대로 간다라고 일단 정부도 입장을 표명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대미 투자 1호는 결국 누구죠? 원전입니다. K원전이에요. 이 K원전 슈퍼 드림팀이 있죠? 원전 관련 기업들,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 얘네가 다 뭉쳐가지고 미국에서 수주가 기대된다라고 해요. 실제로 미국 시장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 자, 그때부터는 이 수주 잔고들이 쌓여 나가면서 원전 기업이 간다 못 간다?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내용들을 다 복합적으로 종합을 해봤을 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세력들도요. 자, 그동안에 있었던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볼까요? 자, 이 구간이죠. 여기 하단부 구간에서 재미없는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2006년부터 무려 20년 동안 만들어온 박스권이에요. 근데 여기 상단부를 어떻게 해요? 거래 대금을 무려 3거래일 동안, 자, 3조가 넘는 금액을 사용하게 되면서, 물론 3조를 다 이 수치 그대로 이 금액을 썼다는 건 아닙니다. 자, 거래 대금을 하지만 3조나 터뜨렸다라고 하는 건 코스닥 종목에서 이 정도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뭐 자전거래를 했든 아니면 진짜 많이 샀든지 간에 돈을 많이 썼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에 준비해왔던 이 하단부 구간에서 매집을 했던 이 물량들을 주가를 올린 다음에 엑시트를 하는 이런 마음을 먹고 돈을 써가면서 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생각하고 또 말씀드리는 게 세력들의 평단가, 돈을 많이 쓴 구간은 아마 이 구간일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도 누가 들어왔죠? 사모펀드 세력. 네, 전환사채 발행 세력들이 들어왔죠. 이거 제가 자주 보여드리고 있기는 한데 이 금감원공시 다트 들어가서 좀 볼게요. 바로 이거죠. 2월 2일 날 주요 사항 보고서 자기전환사채 매각 결정한 거. 우리 기술이요. 기존에 발행했던 이 15회차 죄송해요. 자, 15회차에 대한 물량 총 100억 중에서 12월 29일엔 절반 50억을 다시 사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자사주 소각을 했죠.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좋은 내용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만 아쉬운 건 이제 1월 달에 나왔던 50억에 대한 이 잔여 전환사채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내용이 나왔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 결국에는 팔았죠?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밑에 나와 있는데, 자, 리딩투자증권이다 라고 하는 이 사모펀드 세력들한테 팔았습니다.
일단 이거 팔았다라는 거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을 이 50억에 해당하는 걸 53억에 사온 다음에 최종적으로 146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단순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 146억이라는 자금을 쓴 이 사모펀드 세력들의 평단가는 어디이냐라고 했을 때 146억 나누기 220만 주 하면 나와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냐? 6,600원에서 600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들이 단순히 생각해보면 아시다시피 자 어디서 들어왔죠? 이 구간에서 들어왔습니다. 정확히는 이 구간이죠. 2월 2일이면 자 이때네요. 물론 이 사모펀드 세력들이 뭐 메인은 아니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50억짜리를 143억에 사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사모펀드 세력도 바보가 아닌데 50억짜리를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주면서 사왔고요. 이때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때 주가가 8,000원에서 9,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평단가가 얼마라고요? 6,000원 후반대, 6,600원, 6,700원이다 라는 건데 물론 6,600원, 6,700원으로 잡고 지금 계산을 하면 거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 구간이 만들어진 거는 맞기는 합니다만 얘네가 상장하는 기간은 어디예요? 기간은 언제예요? 자 이것도 여기서 보시면 나오죠. 분기보고서 들어가서 자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여기 나와 있죠. 15회차 이거 2월 말에 상장 전환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오버행 이슈라고 하죠. 이 전환 사채를 사간 이 사모펀드 세력들이 상장시켜서 고점 찍고 난 다음에 매각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흘러내릴 수 있다라는 이런 리스크, 걱정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분명히 고점 찍고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번은 겨우 15회차 50억, 100억이 아닌 절반 정도 물량인 50억가량입니다. 근데 앞으로 더 많이 남았어요. 자, 16회차는 아직 뭐 상장이 좀 되고 있지만 전량 다 나온 게 아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가 남아있죠? 17회차 250만 주, 18회차 270만 주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건 220만 주 가량이라고 치면은요. 자, 전체 한 800만 주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냥 러프하게 계산을 하면 이 중에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25%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량이 나오고 정말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을 때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한번 빠질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돼요? 조정받고 나서 다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17회차, 18회차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이 상장은 물론 가능하지만 매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상장을 청구하고 나서 들고만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진짜 청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는 이 예측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17회차, 18회차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때 상장하고 나서 진짜 제대로 된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흘러내릴 때 매각하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겠죠. 왜 그러냐? 일단 뭐 단기 고점을 찍을 수도 있다라는 말은 저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자 여기서 한번 털고 올린 다음에 꼭대기선 팔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털고 다시 밑으로 뺀 다음에 올리느냐 이러면 또 돈이 또 들어가요. 이들 입장에서는 여기 구간에서 3조에 달하는 죄송해요 말하다가 보니까 너무 빨라지는데 이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올라온 만큼 다시 밑으로 쫙 뺐다가 올리느냐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조정을 열어두는 시나리오까지도 생각을 하면 저는 보통 이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이것까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버틴 이후에 올라가 줄 것이다 라는 거죠.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이 꿈을 2만원 구간이 또 다가오게 되니까 겁을 주는 움직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겁먹지 마시라고 지금 구독, 좋아요, 댓글 매도 금지 써주셔야 됩니다. 자, 부탁 너무 자꾸 드려서 죄송하지만 한번 눌러주세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까 사모펀드 세력들이 들어왔던 구간 얼마예요? 한 7,000원이라고 잡을게요. 7,000원에서 2만원이면 뭐 고작 3배가 조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이거 먹으려고 여기서 고점 찍고 빼겠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 하단부 구간에서 매집했던 세력들 얘네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매집 단가만 따져보면 뭐 한 4,000~5,000원 정도일 거겠죠? 자 여기서 이런 데서 잡았으니까 근데 또 올라온 구간들에서 돈을 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게 8,000원에서 한 만원 정도 사이다라고 보는 거고 이 기준으로 따지면 아직 2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사모펀드 세력이 걱정되는 건 맞지만 사모펀드 세력이 올리기 위해서라도 털고 나가기 위해서라도 올라갈 것이고 얘네가 메인이에요. 얘네가 이탈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디서 이탈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일단 가장 또 우선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이 라운드 피겨 구간인 5만원대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죠? 결국 이 세력들이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구간들은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같이 달려들어서 특달같이 달려들어서 물량을 털어낼 수 있는 구간까지는 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물론 우리가 역사적 신고가인 122,365원 상장했을 때 기준인 것 같은데, 자, 이때까지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바람이겠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모호한 감이 있죠. 왜냐면 이때는 거의 20년도 정도 더 전이니까. 그래서 이 심리적인 저항선 위치인 한 5만원대 기준으로 잡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라운드 피겨 구간에선 호가도 바뀌죠. 그래서 개인분들의 심리가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인 거고,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자, 그래서 이 구간을 아마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딱딱 아구가 들어맞는 게 결국 4월 말에도 17회차 상장되고요. 그리고 7월 말에도 18회차가 상장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2만원대 구간에서 자, 올렸다가 빼고 올렸다가 빼고 올렸다가 빼고 이럴 것이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너무나 좋잖아요. 이뿐만이 아니라 원전 섹터는 사실 많이 올라온 감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그동안에 올라왔던 이 주가 상승의 주된 요인은 사실 이 기대감들이었죠. 미국 시장에 진출해 볼 수 있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누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 원전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올라와 주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진짜 미국 시장이 열립니다. 진출을 해요. 그러면 미국 기업들한테 수주를 받죠. 그러면서 수주 잔고가 쌓이게 되고 이게 결국 실적으로 연결된다 라고 했을 때 실적이 쌓이면서 올라가는 구간들이 만들어져요. 무슨 말이냐? 두산 에너빌리티를 놓고 볼게요. 자, 얘네가 그동안에 이렇게 주가가 기대감만으로 올라와 주었다라고 하면 실적을 확인하는 구간들에서는 또 옆으로 눕는 구간들이 나올 수도 있다가 자, 확인하고 나서 올리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과정들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만 올라가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좋은 내용들 또 이용하면서 누구요?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고 그들의 물량을 다 털고 나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주의는 해야 돼요. 사실 우리 기술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가치를 보고 집중해 주세요. 자, 가치를 보고 얘네 재무를 한번 잠깐 볼까요? 또 말 나온 김에 사실 매출액 대비해서 22년도 500억 600억, 700억, 600억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한 5, 600억, 700억 매출하는 기업이 그리고 적자도 몇 번 났었는데 이런 기업의 시총이 과연 2조 8천억이 맞냐라는 건데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언젠간 우리가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옵니다. 이게 다만 지금은 자,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도 이 비슷한 종목으로 휴림 로봇을 항상 강조드렸거든요. 휴림 로봇이 얘네도 마찬가지로 사모펀드 세력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하단부에서 매집했던 메인 세력들이 똑같이 있던 종목입니다.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휴림 로봇의 사례를 들어보면 여기 나와 있죠. 추가 상장, 국내 3호 CB 전환. 마찬가지로 이제 CB 발행을 했던 거를 900만 주 가량을 자, 전환 청구해서 상장시킵니다. 이게 언제죠? 8월 6일. 그래서 8월 6일 날 자, 상장을 시킨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돼요? 자, 올려요. 여기 바닥에서 상장시켜서 돈 써서 올립니다. 올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조정받는 거 보니까 여기서 물량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보통 물량 털기 좋은 구간은 이렇게 주가를 올려놓고 개인분들이 딱 조정받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물 탈까? 라고 고민하는 시점에서 물량을 담을 수 있도록 이런 구간에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옆으로 자, 끌다가 어떻게 됐죠? 메인 세력들이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 저는 지금 이 구간에 나와 있다라고 봐요. 정확히 휴림 로봇으로 이제 테이블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선 조정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때 기회로 삼아서 추매로 물량 늘리고 진정 나중에 이 세력들의 찐 이탈이 시작될 때 이때 털고 나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기술 휴림 로봇처럼 세력들이 들어가 있는 주들 세력주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휴림 로봇처럼 물리지 않기 위해서 타점 잘 잡아서 정리하고 나온 게 맞겠으나 자, 우리 기술은 이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막말로 사모펀드 세력들이 여기서 나왔는지 상식적으로 여기서도 팔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구간에서 팔 확률이 더 높겠죠. 자, 그러니까 사실 여기보다는 이 구간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기술 아직은 조금 더 상황 지켜보면서 제가 영상 통해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나왔다라고 하면 영상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체 문자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010-9630-2563 이쪽으로 우리라고 보내주시면 우리 기술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주주분들 위해서 단체 문자 통해서 급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라는 구간들이 오면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영상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매도 금지 한 번씩들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말씀드렸던 2월 말에 15회차 전환사채 물량이 상장되면서 단기 고점을 한 번씩 형성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구간들 속에서 매도를 하고 다시 잡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 서면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 시장 상황들 체크하면서 차트랑 수급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재료도 보면서 대응 기준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은 좀 받아가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010-9630-2563번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제가 또 선물을 한 가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주식하시는 분들은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종목이 재미있으려면 많이 가져야 된다, 빨리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충분히 100억도 도달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뭐 물론 어떤 아무런 내용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지도 않겠죠. 뭐 차트도 보고 수급도 보고 재료도 봤을 때 일단 갈 수 있겠다, 100억 기대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괜찮다라고 생각되시면 내일 오전장에서라도 한번 확인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오늘 황금손이 준비한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걸 아시다시피 이미 시작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아니죠, 이전엔 이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거든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오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10만 전자를 외치다가 외국인들이 팔고 사이클이 끝나니까 1년도 채 안 돼서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하락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주력이 아무래도 반도체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끝나면 주가도 떨어지고요, 매출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선 거겠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한 거고, 그리고 또 최근엔 전장 사업까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힌트도 나와 있네요. 뭐냐? 자,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언급했듯이 올해 M&A 중심은 전장이랑 로봇 쪽에서 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힌트가 나왔으면 여기서 한번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주요 인수 합병 리스크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사업이죠. 그리고 최근에 시작한 전장 사업, 이 에이다스 사업까지도 인수를 했다라고 하면 얘네가 사실 미래 먹거리의 주된 얄짜 기업일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보자고요. 또 기타 다른 기업들이 있어요. 자, 이런 기업들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서 삼성전자가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이 사업의 방향성은 무엇이냐. 그리고 최근에는 삼성전자 조직도를 개편했다라는 내용도 나와요. 무슨 말이냐? 말 나온 김에 기사도 한번 보고 갈게요. 삼성전자가 미래 로봇 추진단이라고 해서 뭐 조직도를 공개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 삼성전자를 이끌어가던 이 반도체 사업부, 얘네 있잖아요. 얘네가 사실 삼성전자의 주된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반도체랑 로봇, 투트랙으로 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조직도를 보면은 뭘 또 예측해 볼 수 있느냐. 이제 삼성전자가 기존에 반도체만 사업의 주력 아이템으로 꼽았다라고 하면 이번 조직도를 통해서 로봇이랑 같이 가져가겠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추후에 로봇주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로봇이 여기서 그러면 조정 나온다라고 끝인가요? 아니죠. 얘랑 전력, 원전 설비, 얘네가 가는 이유가 뭡니까 애초에? 이 사업의 개화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개화기가 왜 나오느냐? 결국엔 로봇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뭐 아무 로봇 기업이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다, 얘네 사라 이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들여다보는 얘네를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잠깐 샜는데, 그러면 여기 삼성전자가 앞으로 주력하게 될 로봇 기업들 중에서 이 로봇 사업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전장, 얘네가 주축이고, 그리고 얘네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인수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어떠한 기업이 그 대상 기업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이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이 의미 자체는요, 거리를 측정하고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로봇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부품이요. 그러면 이렇게만 얘기 드리면 사실 또 이해 안 가세요. 그래서 정확히는 어떤 거냐? 이 빅테크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건 자율주행, 완전 자율화죠.
자, 자율주행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말 그대로 로봇이랑 자동차에서 눈인 거예요. 눈.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 이 눈이 사람으로 치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당장 지금 눈만 감아봐도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얘네도 시각으로 전달받는 이런 정보 그러니까 이 라이다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도 사실은 로봇의 완전체를 만들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전장 사업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납품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이 두 사업을 인수하면서 생기게 된 이 공통적인 공백 구간을 메꿔줄 수 있는 이 해당 기업이 인수합병이 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만이면 사실 말씀 안 드렸겠죠. 자,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삼성전자에 이미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도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다라는 걸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시장 상황에서도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진짜 돈 냄새를 맡은 바로 기관과 이 외국인들 쪽에서 이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들이요 종목에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런 비슷한 종목이 있었죠. 네, 바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딱 외치실 거예요. 얘네도 주가가 바닥권 17,000원에서 최근에 얼마까지 갔죠? 78만원까지도 도달을 해줬죠. 자, 엄청난 상승이고 40배가 넘는 대단한 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솔직히 대단하기는 한데 과연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이 수년간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상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딱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이 구간 정도면 사실 템베거 정도는 자 보수적으로 노려보자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인데다가 혹여나 이 인수합병이 불발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거 충분히 메리트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큰 돈을 들이시지 않아도요 한 300만 원만 템베거 달성하면 이거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요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여기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우리입니다. 자, 우리라고 간단하게 문자로 2글자 전화는 주시지 마시고요. 문자만 시간 상관없이 언제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방금 전에 준비한 템베거 후보 인수합병 후보 종목 바로 공유를 넣어드릴 거니까 지금 저점에 있기는 하지만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빨리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혹시 아직 안 보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매도 금지 한 번씩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자, 적어주신 다음에 010-9630-2563번으로 우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 영상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부분도 있고 한데 끝까지 잘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